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TSMC의 선전포고 삼성 평택 2공장 2024년 풀가동 레거시 공정도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과 TSMC와의 경쟁은 점이 각영이 되죠. 지금 삼성 입장으로서도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현재 D램으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와 이 파운드리 분야는 좀 다른 분야지만 메모리 반도체에서 얻은 거의 모든 이익을 지금 파운드리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 파운드리 분야는 따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삼성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삼성의 상황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분야를 스스로 서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파운드리가 지금 투자 산업이거든요. 투자 산업인데 지금 현재 파운드리 자체만 가지고는 이 투자가 전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메모리 반도체가 거기에 꼭 끼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투자가 더 늘어나고 더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도 나오고 있죠. 현재 그 삼성전자의 그 가장 큰 고객사는 퀄컴, 그리고 지금 AMD도 삼성으로 넘어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현재 TSMC의 가장 큰 고객사는 애플이죠. 이 애플도 원래는 삼성전자의 고객사였다가 지금 TSMC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TSMC가 급작스럽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애플의 물량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애플의 물량을 잡을 수 없다고 하면 지금 로직 반도체로 열리고 있는,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대변되고 있는 이 그 선단 공정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들도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 산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글이나, 그리고 구글, 테슬라 이런 회사들도, 그리고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지금 넘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글과 협력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글이 완전히 지금 현재 삼성 편이 되었다. 왜냐하면 엑시노스까지 개발을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AMD도 지금 삼성 쪽으로 넘어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3나노 선단 공정에 대해서 GAA, Gate All Around Phas로 지금 양산을 내년 초에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TSMC와 같은 경우는 지금 핀팩 공정을 사용해서 지금 후반기에 지금 하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원래 후반기에 계획되어 있다가 전반기로 넘어온 거고, TSMC와 같은 경우는 전반기로 계획되어 있다가 3개월 내지 지금 뒤로 밀리면서 지금 후반기로 넘어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SMC가 3나노가 지금 이것보다도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제 선전폭을 한 대 때린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디지털 타임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삼성전자의 GAA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지금 양산까지의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이 양산까지 시간이 걸리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거짓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 3나노 공정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을 하잖아요.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받쳐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 공장을 통해서 물량 확보가 다 돼야 되고, 물량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신뢰감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공장 증설. 삼성전자는 평택 2공장을 증설해서 2024년까지 풀 가동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공장 증설과 같은 이런 장기적 플랜, 그리고 중장기적 플랜을 지금 제시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는데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설비 규모를 지금 2025년에 사업 원년인 2017년부터 생각했었던 것보다 3배로 지금 확장할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 17년 이전에는 그 반도체 공장에서 그냥 파운드리를 조금 설계를 해주고 생산을 해줬던 업체예요. 특별히 애플 것을 많이 해줬죠. 애플, 인텔 일부는 해줬고,
또 AMD 이렇게 조금 해준 상황이죠. 그리고 IBM 것도 좀 해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IBM과 애플과 인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정식적인 파운드리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2017년도에 파운드리 사업부가 생깁니다. 그런데 2017년 대비 2025년에는 3배로 성장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번에 그 6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서 지금 중기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포럼에서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 제품의 첨단화를 통해서 2025년 시스템 사업부 사업 매출이 39원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세계 1위인 TSMC와의 격차도 그걸 통해서 줄이겠다라고 지금 이번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웨이퍼 생산량의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비밀 중에 비밀? 네,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반도체를 얼마나 만드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어떤 양까지 조절을 하게 되면 이 회사는 얼마까지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량 수치는 별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안 했죠. 하지만 그 지금 보면 기존의 파운드리 설비 규모를 2017년 대비 1.8배 정도 늘릴 거고, 그리고 2025년에는 3배, 그리고 2026년에는 지금 3.2배까지 키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2017년 대비 1.8배예요. 그런데 2026년까지 3.2배로 지금 성장을 시킨다고 하면 현재부터 2021년부터 5년 사이에 이 볼륨 자체를 2배로 성장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지금 경기도 평택의 이캠퍼스 파운드리 라인과 해외 신공장에 착공을 한다라는 건데, 파운드리 이 공장 P2 라인을 지금 P2 라인의 파운드리 라인인 S5 라인을 이번에 1차 그 해서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2차 증설을 해서 이제는 완전 공장을 가동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한 해외 신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보일 수 있는 게 미국의 신공장 증설 아니면 그 확대라는 거죠. 오스틴에 만약 하게 되면 지금 그것은 증설이 되는 거고, 이 다른 도시에 하게 되면 이게 증설을 새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 미국 텍사스주 신공장 투자 계획에서는 지금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여운을 띄워놨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역시 생산 라인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레거시, 구형 공정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첨단 노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2017년 이후 계속 첨단 쪽으로만 달려왔죠. 첨단 쪽으로만 달려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형이 생각보다 TSMC와의 경쟁력이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레거시, 말하자면 구형 공정에 대해서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으로 만드는 반도체 비중도 2021년에 13%에서 2026년 34.3%로 늘린다라는데, 이 말은 뭐냐? 지금 자기들이 생산하는 반도체 비중에 지금 5나노 이하 공정은 13%밖에 안 된다. 그런데 2026년까지는 그 비율을 높여서 34.3%까지 늘린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EUV 노광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적어도 3배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거시까지 늘리게 된다면 3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인공지능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는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 등 고성능 반도체 생산 비중도 높입니다. 2021년 10%에서 2026년 32%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NPU 같은 경우도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특히 고부가 첨단 제품의 생산을 늘려서 내년부터 연평균 24%의 매출 성장을 달성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만 2021년에 매출이
20조에서 21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3년간 24%씩 계속 성장을 해서 2024년에는 38조에서 40조. 다시 말하면 2021년 대비 2024년에는 그 두 배가 껑충 뛴 그 매출을 늘리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이번 청사진처럼 만약 진행이 된다면, 이 말씀대로 된다면 TSMC의 점유율 상당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첨단 노드에 그 청사진이 확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점유율은 TSMC가 58%, 삼성전자가 14%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봐주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문2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TSMC에 선포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가장 큰 것은 뭐냐? 3나노 공정의 시작이 TSMC보다 빠르다. 양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선전포고로 보이고 레거시 쪽으로도 선전포고가 들어가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파운드리 생산 시설이 늘어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2026년 생산 설비를 2017년 대비 3.2%, 그리고 2025년에는 3배, 3배가 지금 늘릴 계획이라는 거죠. 또한 5나노 이하 초미세 첨단 반도체 생산 비중도 올해 13%에서 34.5%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생산 설비 증대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평택 2캠퍼스 파운드리 라인인 S5가 2단계 증설을 마치게 되는 2024년에 지금 완전 가동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예비 기간, 이 모든 것을 한 2년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을 투입하는 시간이 2022년, 내년부터 자본을 투입해서 이 공장을 만들어야 2024년에 완전 가동을 하기 때문에 2022년에 지금 공장을 가동할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P2 라인, 말하자면 이 제2 캠퍼스가 같은 경우는 2층으로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1층은 파운드리, 2층은 메모리 반도체인 DM을 만드는 이 회사죠. 그리고 특별히 이 라인에 지금 EUV 노광 공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P2 라인으로 보는 지금 곳에서 EUV 노광 공정을 사용한 DDR5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계획한 2024년 증설이 만약 완료가 되려고 하면 2단계는 설비 반입, 그리고 시험 가동, 이러한 것들이 보통 2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 것을 생각을 하면 적어도 내년에 투자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평택 2공장의 완전 가동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또 다른 신공장 본 가동도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공장의 또 다른 곳이 지금 P3, 아니 P4, P5, P6 지금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장 3개가 더 지어진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평택에. 이렇게 되면 이 캐파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레거시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또한 다른 공장을 짓는데 미국의 텍사스주의 신공장이 유력한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미국에 1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조 원의 자본을 투입해서 5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할 기지를 지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짓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 짓는 이유가 지금 미국에서는 리쇼링을 주요시 생각을 하고 있죠. 또한 차량용 반도체나 아니면 지금 차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80% 이상을 지금 미국에서 조달을 받아야 이 조달을 받은 후에 이 모든 것들이 그 판매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의 공장 증설이나 공장 신설은 당연한 일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TSMC도 마찬가지로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죠. 현재 텍사스의 테일러시나 아니면 오스틴, 이 두 곳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데 오스틴은 이미 오스틴 공장이 있죠. 그래서 증설, 그리고 테일러시는 지금 신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투입하는 자금 정도로 보면 테일러시가 오히려 자금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부대 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스틴과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부분, 그리고 인력들이 이미 일부 운영하는 인력들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일러시하고 오스틴 두 도시의 조건이 비슷하다면 오스틴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저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면 어디가 더 유리할지는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하나 올려드린데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규모가 2026년까지 3.2배로 늘 것이다. 2017년 대비. 그리고 파운드리 증설 계획이 여기가 중요한데 지금 평택이나 미국이나 지금 얘기가 다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기타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기타 부분인데 레거시 14나노에서 8나노급 구형 공정을 사용하는 생산 라인이 증설이 되는데 평택의 P4, P5, P6 캠퍼스 추가 착공 검토. 다시 말하면 지금 공장을 P2 라인, 평택의 P2 라인을 제외한 공장이 3개가 더 지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2025년부터 하는데 지금 P2 라인부터 얘기가 나왔고 P3, P4, P5와 같은 경우는 P4, P5, P6와 같은 경우는 다시 계획이 나오겠죠. 이 계획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은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구형 공정도 투자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레거시 공정으로 불리는 지금 구형 공정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자동차, 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 양산에 활용되고 있는 레거시 구형 공정 생산 기지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내년 상반기에 GAA, Gate All Around FET을 이용한 3나노 제품을 그리고 2025년에는 2나노 제품을 양산한다고 선언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2025년에 2나노 제품과 같은 경우는 GAA FET의 3세대를 적용할 예정이고 내년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1세대고요. 그리고 2024년 정도인가요? 그때 2023년이나 2024년에 2세대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2세대를 적용하고 2025년에 2나노부터는 GAA 3세대를 적용한다고 지금 선언할 상황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전 세대 공정인 28나노미터를 지금 17이나 14나노미터로 그리고 14나노미터를 8나노미터로 높이는 기술력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죠.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디스플레이, 가전, 통신장비, 서버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레거시 공정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가 왜 그렇게 시작되었냐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벌어지면서 차량이 판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어요. 초반에는 그것이 맞았죠. 초반에 그것이 맞았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8인치 웨이퍼 팹을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8인치 웨이퍼 팹에서 또 만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DDI와 PMIC입니다. DDI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라고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용에 들어가는 반도체이죠. 그리고 PMIC와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 반도체와 지금 디스플레이 드라이브가 지금 현재 8인치 웨이퍼 팹에서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에 만들어지는 이 캐파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게 되면서 PMIC나 DDI 이런 쪽에 캐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동차용 반도체의 물량이 이게 밀고 들어오니까 자동차 반도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DDI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PMIC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통신장비, 모뎀도 저나노 공정으로 지금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버도 마찬가지죠. 서버 시장으로 대표적으로 불리는 게 통신장비 시장이에요. 통신장비 시장도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고 이 자체가 그냥 잘 유지만 되면 되는 보통 28나노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시장이 되기 때문에 레거시 공정의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별히 비대면 그래서 언택트 문화라고 하죠. 언택트가 되면서 이 서버 시장에 폭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신 시장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5G 통신 장비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벌어지는 것들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TSMC와 같은 경우는 5나노 이하 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거시의 생산 기지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모든 나라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 모든 나라들이 대만의 TSMC에 와서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고, 중국과 같은 경우는 SMIC가 28나노가 중점이에요. 28나노가 중점이고, 그리고 12나노인가요? 12나노 밑으로 지금 공정 개발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 그리고 8인치 웨이퍼 팹에 대해서 지금 그 중고가 나오면 다 물량을 흡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디스플레이, DDI, 그리고 이미지 센서, CMOS라고 불리는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PMIC 등과 같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대만의 UMC 등의 외주를 줄 정도로 설비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삼성전자가 정말로 파운드리의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레거시 공정의 투자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안정적인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이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삼성전자에 있어서 파운드리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미래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이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를 벗어나서 제품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번 돈 지금 파운드리에 쏟아붓고 있는 중이에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 올해 69%에 차지하는 모바일 AP 비중, 모바일 비중이나 AP 비중을 지금 2026년까지 53%로 낮추고, 이 분야를 빠지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은 32%,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은 3% 등으로 분산할 방침이죠. 특별히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자동차 반도체 중에 여기 들어있어요.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하고 있는 5나노 공정을 지금 이용해서 테슬라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글과도 지금 웨이모에 들어갈 5나노 공정의 인포테인먼트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분야와 같은 경우는 초당 수십조 번의 연산이 가능한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가 대표적인데, 인공지능 그리고 정보기술 분야의 핵심 부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5나노 이하 공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다시피 초당 수십조 번의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파운드리 고객사도 늘릴 예상이에요. 지금 파운드리 고객사, 주요 고객사를 보면 삼성과 같은 경우는 IBM, 그리고 퀄컴도 지금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지금 있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퀄컴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TSMC로 넘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성장을 하면서 이들에게 꼭 물론 대형 고객사이기 때문에 목을 매달아야 되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구글이 굉장히 크죠. 구글이나 그리고 아마존, 이러한 쪽에서 자체의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말하자면 ARM의 그 CPU나 GPU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반도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엑시노스의 AMD의 GPU를 사용했던 이러한 전력이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더욱더 커진 생활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지금 AMD가 그 ARM의 CPU, 그리고 AMD가 ARM의 CPU와 그 AMD의 GPU를 결합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모바일 상품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고객사들이 상당히 늘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이죠. 2021년에 지금 현재 한 100개 정도의 고객사가 있는데, 2025년까지 그의 3배인 300곳의 그 고객사를 늘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만약 이렇게 고객사가 늘어나면 주문량도 당연히 늘어가겠죠. 이 주문량이 늘면서 매출액도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이죠. 2021년가 같은 경우는 20조에서 21조 정도의 매출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2025년까지는 39조에서 40조,
말하자면 거의 2배에 가까운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는 매년 매출액을 24% 정도 늘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지금 삼성전자는 TSMC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선전포고를 했을까? 그냥 으름장일까? 라는 건데 안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스로 삼성전자가 자부할 정도로의 기술력을 이제는 갖췄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파운드리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차량용 반도체로 시작되었던 파운드리 부족이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 현상이 올해 안에 끝나지는 않을 거고 내년까지는 적어도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은 지금 파운드리 생태계가 변화무쌍하고 정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변화무쌍한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이 자체적인 그 팹리스를 사용을 해서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파운드리의 물량이 딸려가는 이러한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인쇄 회로 기판이 부족한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TSMC와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창업할 때부터 파운드리 업체였어요. 팹리스가 업체인 IDM 업체가 아닌, 그 말하자면 물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라인으로 그리는 인텔과 같은 IDM 업체가 아닌, 지금 팹리스라고는 자체 설계 회사에서 생산과 설계와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는 오로지 생산만 해주는, 물론 기술 지원과 같은 삼성의 좀 특별한 기술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럴 때 이런 것과 같은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2010년의 중반까지도 애플이나 퀄컴이나 엔비디아 등의 일부 고객사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파운드리 서비스를 해주었는데 2017년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파운드리를 계속하겠다 선언을 하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운드리 부족 상황이 오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지금 해석들이 좋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에 생산을 전부 맡겼던 대형 팹리스 업체들이 속속 파운드리 이원화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 쪽에 붙었던 기업들도 다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퀄컴과 같은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오로지 TSMC와 삼성전자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TSMC를 선택하지 않는 업체들은 이제는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레거시를 이용했던 회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UMC나 VIC나 아니면 DB 하이텍이나 이런 회사들까지 있지만, 물론 선당 공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삼성전자와 TSMC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삼성전자에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수익성.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율을 올렸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지만 한 60% 정도로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여야 되죠. 특히 EUV 공정에 대해서 수율이 지금 60%로 좀 낮은 부분이지만 낮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랬지만 수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생산량도 줄어요. 생산량이 줄면 어떻게 되냐? 수익성까지 줄어드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EUV 공정에 적용할 펠리클에 대해서 자체 개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펠리클이 그 대안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SNS텍 그리고 FST와 같은 경우도 펠리클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협업 중이라는 거죠. 재원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TSMC도 EUV 펠리클의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수율을 높였다고 그 TSMC 포럼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 및 협업을 통해서 내년 4분기부터 실제 양산에 펠리클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전에 4분기라고 얘기를 했죠. 4분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단지 3나노 시작부터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펠리클의 적용과 같은 경우는 7나노와 같은 경우는 선택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5나노부터는 필수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그 오염에 노출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펠리클 사용을 하면 이 단가도 떨어지고 수율도 높아지면서 여러모로 좋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TSMC가 59.2%, 삼성전자가 17.3%. 자, 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2분기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2분기 기준이고요. 화홍그룹, 유니그룹이죠. SMIC, 글로벌 파운드리스, 그리고 UMC. 예, 지금 이렇게 화홍그룹 중국 업체, 그리고 SMIC도 중국 업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MIC와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점유율 4위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점유율, 파운드리 전체를 보는 절대적인 점유율에서는 격차가 크지만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TSMC와의 격차는 줄어드는데 10나노 이하 공정으로 한번 보면 TSMC는 60%, 삼성전자는 40%입니다. 그렇죠? 6대 4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와 미세화로 보면 EUV 노광 장비도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EUV 노광 장비의 점유율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TSMC는 50에서 70%, 삼성전자는 24%. 다시 말하면 TSMC가 삼성전자보다 두세 배 많은 노광 장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노광 공정 비율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에 많이 뒤처지고 있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EUV 노광 장비 선점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율도 계속적으로 높여가야 되고, 이 수율을 높이게 되면 이득도 벌어지고, 그리고 특히 3나노부터 GAA, 말하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주를 더 받지 않을까. 물론 수주를 더 받아도 지금 자기들의 캐파를 생각을 해서 수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만약 GAA와 같은 경우는 더 작은 반도체 부품까지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지금 주문이 더욱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인 선전포고를 한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지금 현재 파운드리 팹을 하나는 증설하고 3개는 새로 짓고, 그리고 미국에도 하나 더 짓고, 전체적으로 지금 파운드리 팹 자체가 4개가 더 늘면서 하나는 증설한 이러한 상황까지 보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이번에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